저는 오늘 세미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아미랩 석박통합과정 김요왕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3D 휴먼 모션 모델 for robust force estimation, 그래서 줄여서 휴머라고 부르는 논문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심플 계열 쪽에서 심플이 스타트를 끊고 나서부터 계속 이름을 말이 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약자를 끼워 맞추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논문은 휴머라는 논문이고, 네, 오늘은 이걸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휴머 논문은 스탠포드랑 어도비 리서치랑 브라운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고요. 2021년 아카이브에 올라와서 아직은 어디 퍼블리시 되진 않은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인트로덕션이랑 이 휴머라는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인투이션이 무엇인지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휴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머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3D 휴먼 다이나믹스를 모델링 하는지 휴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휴머 모델을 학습시킨 뒤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하는 테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익스페리먼트들과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과 인투이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신에 발표된, 가장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잘 된다고 발표됐던 이제 바이브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학부 연구 참여생 분들도 이거 이름을 들어봤을 건데, 원래 기존에 HMR이나 스핀이나 심플리파이 등 다양한 휴먼 메쉬 모델을 피팅하는 것들이 이미지 도메인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비디오 도메인에까지 가져가서 템포럴하게 스무스한 그런 휴먼 메쉬 리커버리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이브 같은 모델들은 사람 몸이 많이 가려져 있는 오클루전 케이스나 아니면은 사람의 팔설한 옵저베이션이 되게 노이즈가 많이 껴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테스트 타임에 사람의 관절 조인트 좌표가 주어져 있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더 쉽게 피팅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런 조인트 좌표들, 옵저베이션에 노이즈가 많이 껴있다면은 이렇게 매우 중간에 다리가 붕 뜨고 뭔가 그럴 되게 노이즈한 그런 메쉬가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라는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모션 프라이어 논리지를 배워서 이걸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템포럴하게 스무스하고 오클루전을 로버스트한, 그리고 노이즈에 로버스트한 그런 휴먼 메쉬 리커버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것들이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휴머에서는 어떤 사람 모션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테스트 타임에 조금 더 스무스하고 정확한 오클루전을 로버스트한 메쉬를 리커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 휴머 논문의 화면이 안 넘어가는 휴머 논문의 인투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진자의 운동이라던가 사람의 운동 이런 것들을 되게 물리 시간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휴머 논문에서 이제 간간히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모델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모델링함으로써 조금 더 오클루전을 로버스트한 휴머라는 것이 오클루전을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떤 물체든지 사람이든지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어떤 패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은 그런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들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힘들을 잘 모델링하는 어떤 모션 패턴을 찾는다면은 이것이 사람이나 어떤 물체의 모션 프라이어로서 강력한 모션 프라이어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휴머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 프라이어들을 잘 배운다면은 오클루전이 아주 크게 있거나 아니면 노이즈한 옵저베이션이 있다 해도 그 사이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전 상태를 통해서 유추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휴머라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머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사전 지식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들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심플 계열을 계속 발표를 드렸고 학부생분들도 아마 많이 이제 접하셨을 건데, 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 제가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냥 어떻게 스트레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뒷봉업을 한 마네킹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메쉬 모델입니다. 그래서 3차원 휴먼 바디 스캔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서 이를 통해서 쉐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부피를 나타내는 쉐입 같은 경우에는 PCA를 통해서,
코에피션트를 얻고, 포즈 같은 경우에는 관절들의 상대적인 로테이션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런 사람의 메쉬 모델을 리니어하게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또 이제 로우 디멘전한 파라미터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휴머라는 거에서 휴머가 이제 사람의 모션 프라이어 논리지를 배운다고 했는데, 이런 프라이어 논리지를 배우기 위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컨디셔널 VA를 사용합니다. 컨디셔널 VA 같은 경우는 이제 VA를 트레이닝할 때 인풋과 그다음에 레이턴트 벡터, 그다음에 디코더, 인코더, 그다음에 레이턴트 벡터, 디코더에 모두 레이블 컨디션을 이제 간단하게는 컨캣하면서 조금 더 컨트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의 VA와 비슷하게 인코더에서 나온 스태티스틱스를 레귤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고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라이어 네트워크라는 이제 MLP를 간단하게 몇 개 쌓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델링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모션 프라이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컨디셔널 VA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휴머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오버뷰를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골은 사람의 3차원 모션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스라는 리얼 휴먼 모션 데이터셋으로부터 이러한 휴먼 모션 프라이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잘 학습된 휴먼 모션 프라이어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클루전이 헤비하게 있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많이 있는 옵서베이션으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조금 프라이어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타임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만 짚어드릴 건데, 휴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모션의 스테이트를 레프리젠트하는 적절한 방법을 먼저 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스테이트들의 probability를 타임 시퀀스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거에는 이제 마르코프 어썸션이 있는데 이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트들의 트랜지션을 이제 컨디셔널 VA를 통해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잘 학습된 프라이어 놀리지가 있다면 테스트 타임에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모달리티를 가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옵서베이션을 가진 상황에서 이런 모션 프라이어를 사용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깔끔한 그런 휴먼 모션을 얻어내게 됩니다. 여기 디퍼런트 데이터 모달리티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에서 조금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3D 휴먼 조인트가 주어졌다거나 아니면 2D 조인트가 주어졌다거나 아니면 RGBD 데이터셋 혹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졌다거나 되게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들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전체의 모션을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휴머 논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뒤에서 다시 옵티미제이션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휴먼 다이나믹스 모델인 휴머 모델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휴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모션을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사람 3D 메쉬 같은 경우에는 심플과 비슷하게 휴먼 바디 쉐이프 파라미터, 그 다음에 포즈 파라미터 이런 것들로 로우 디멘전한 파라미터들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들 외에도 사람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쿨디네이트에서 루트, 사람의 그 무게 중심이 얼마나 트랜슬레이트 있는지, 그리고 그 루트가 어떤 리니어 벨로시티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루트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회전을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그 각 속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휴먼 바디의 로컬한, 그러니까 팔과 다리 같은 이런 로컬한 조인트들이 서로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타 같은 경우에는 바디 포즈 조인트 앵글이라 되어 있는데 심플의 포즈 파라미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J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3D 조인트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3차원 좌표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런 3차원 관절의 조인트 벨로시티를 나타내는 다양한 텀들을 하나로 합쳐서 X라는 스테이트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3x69짜리 매트릭스로 어떤 특정 시점 T에서의 사람의 모션을 이렇게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위치 혹은 각도와 그 각도나 속도, 네, 리니어하거나 아니면 앵귤러한 속도를 통해서 이런 스테이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R과 라지파이, 그다음 라지 세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다들 좀 알고 계시겠지만 심플 바디 모델을 그대로 똑같이 파라미터라이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X라는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것이 심플 모델에다가 심플 모델 외적인 그런 벨로시티 요소들을 더해서 조금 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한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가 하나가 고정이 된다면 거기 스테이트에 존재하는 R, 그 다음에 라지 세타와 그리고 이 쉐입 파라미터, 임의의 쉐입 파라미터를 통해서 메쉬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심플에서 했던 것처럼 심플로 더 얻어낼 수 있는 조인트, 그 다음에 뭐 3차원 메쉬 벌텍스들을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노테이션이 조금 많을 거라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이런 휴머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인데 여기서는 사람의 3차원 관절 좌표를 총 2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스테이트 자체에 들어가 있는 라지 J라는 것이 그냥 사람의 3차원 관절 좌표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내는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심플에 관련된 파라미터들로 메쉬를 구성하고 그 메쉬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3D 조인트, 그래서 J-심플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조인트를 얻어낼 수 있으므로 나중에 뭔가 리커버 할 때나 아니면 레귤라이즈 할 때 조금 더 좋은 페널티를 걸어줄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을 가진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거 있나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X라는 매트릭스로 나타낸 스테이트를 어떤 특정 라지 T라는 시간 동안에 모션 시퀀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스테이트들의 타임 시퀀스를 프로버빌리티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전에 마이크로프 어썸션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0라는 처음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그 다음 스테이트들을 이제 이거 확률 그냥 조건부 확률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T라는 타임의 어떤 스테이트는 오직 그 직전의 T-1에서 타임에서의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훨씬 더 이전의 스테이트들로부터 컨디션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실험적으로 해봤을 때 그렇게 조금 더 컨디션을 많이 주게 되면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많았고 네트워크도 너무 헤비해졌다라는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프 어썸션을 통해서 그냥 직전의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의 장점은 뭔가 T-1 타임에서 T 시간에서의 그런 트랜지션,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이 P세타라는 게 P세타, XT 기분, XT-1 이 확률이 어떤 사람의 모션의 트랜지션에 얼마나 플러지블한가 이런 확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확률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스테이트의 트랜지션을 배우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컨디셔널 VA를 통해서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 그림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디셔널 VA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휴머에서 사용하는 컨디셔널 VA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컨디셔널 프라이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전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이전의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T-1 스테이트에서 T 스테이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트랜지션이 필요한지를 레이턴트 베리어블 ZT로 모델링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previous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프라이어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레이턴트 베리어블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보통 VA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어를 그냥 미니 0이고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인 그런 유니모다라는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하는데 여기서는 휴머에서는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러너블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 네트워크를 따로 둬서 뭔가 이전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각 다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뱉어낼 수 있도록
다른 스태티스틱스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을 잘 해준 예시가 논문에 있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파트는 디코더입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컨디셔널 뷰이기 때문에 디코더의 이전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레이턴트 베리어블,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나타내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G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최종 현재 스테이트를, T라는 타임에서의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들을 뱉어내게 됩니다. 이제 또 각각을 좀 디테일하게 볼 생각인데요. 먼저 컨디셔널 프라이어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민이 0이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인 그냥 하나의 가우시안 모델로 디스트리뷰션으로 프라이어를 디자인하지만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제 xt-1이라는 이전 스테이트에 컨디션된 아주 특별한 그런 모션 프라이어를 배우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디자인해서 조금 더 다양한 프라이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링 했고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48 디멘전을 가졌고 xt-1일 스테이트에서 t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을 모델링하고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은 이제 뮤 세타, 그다음 여기 프라이어 네트워크에서 뱉어내는 이 디스트리뷰션의 스태티스틱스가 뮤 세타와 그다음 시그마 세타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전 스테이트에 컨디션 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로 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인투이티브한 예시가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공중으로 이렇게 점프하고 있는 사람과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 상태들을 각각 t-1 스테이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점프하고 있는 사람이 t-1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이 공중에 떠 있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모션을 취할 건지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턴트 트랜지션이 사람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션을 취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되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t-1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기까지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t-1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컨디션 돼서 이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각각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인투이션을 가지고 이런 프라이어 네트워크를 따로 두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점프하고 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 것들, 그리고 점프하고 있을 땐 중력이나 뭐 다양한 공기 저항 이런 힘들을 받아서 그 다음 모션이 비교적 좀 제한되게 되는데 이런 인투이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힘과 모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전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이 스테이트를 컨디션으로 그 다음 스테이트를 가기 위해서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지 그런 것을 배우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인풋과 t-1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프라이어에서 뱉어낸 이런 레이턴트 트랜지션 베리어블인 Z를 받아서 이제 현재 스테이트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xt-1을 받아서 바로 xt를 유추해내는 게 아니라 아웃풋으로 델타라는 것을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 델타라는 것은 레지듀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xt-1을 받아서 xt라는 스테이트 3x69짜리 매트릭스를 다이렉트하게 예측하게 한 것보다 이렇게 어디티브하게 델타라는 레지듀얼을 아웃풋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훨씬 더 실험에서 좋은 애큐러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에 대한 에블레이션이 나중에 뒤에 영상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떠한 랜덤 노이즈를 좀 붙여서 현재 스테이트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게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랑 상관없는 이제 C라는 아웃풋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물리적으로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모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특정한 조인트들, 뭐 왼쪽 오른쪽 발가락이나 뭐 무릎, 그다음에 손, 발꿈치 이런 것들이 바닥과 컨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아웃풋입니다. 이런 컨택
베리어블을 줌으로써 조금 더 물리적으로 컨스트레인이 잘 걸린 피직스 어웨어한 러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코더가 이전 스테이트와 t-1 스테이트와 t 스테이트를 두 개를 받아서 이제 어떤 레이턴트 스태티스틱스를 뱉어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t-1의 컨디션된 프라이어 네트워크로 통해서 이런 프라이어 레이턴트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 t라는 스테이트를 잘 복원하고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관절들이 어디 컨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복원해내는 컨디셔널 V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전체 뭐 t라는 길이의 시퀀스, 스테이트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시퀀스의 프로버빌리티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전 스테이트와 현재 스테이트 사이의 트랜지션 확률, 네, 트랜지션을 모델링하고 있는 프로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냥 확률, 이건 컨디셔널한 확률을 뭐라 해야지? 컨디셔널한 확률을 잘 곱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x0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x0로부터 컨디션된 프라이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Z, 레이턴트 트랜지션 벡터 Z를 얻고, 그 Z를 통해서 이 디코더를 거친 X1을 얻고, X1을 통해서 Z를 얻고, 그 다음에 Z를 통해서 X2를 얻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랜덤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모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컨디션된 잘 컨디션된 Z만 찾아낼 수 있다면, 레이턴트 트랜지션만 잘 1부터 T까지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이니셜 스테이트와 이런 레이턴트 트랜지션의 조합으로 어떤 임의의 시간, 라지 t라는 시간 뒤에 사람의 모션을 잘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다이나믹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리적인 직관을 추가하자면, 여기서 컨디셔널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앞서 점프하는 사람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어떻게 모션이 제한되는 것처럼 그냥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t-1이 주어졌을 때 그 스테이트에 연관되어 있는 힘들을 모델링하고 있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점프하고 있는 사람이 t-1 스테이트에 있었다 하면 이 ZT라는 것이 뭐 공기 저항이나 중력 같은 그런 제너럴한 힘들을 모델링하고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일러 인티그레이터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전 상태를 보고 현재 상태를 바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이전 상태의 그런 레지듀얼을 배우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코더가 레지듀얼을 뱉어냄으로써 얘네들을 계속 서메이션 함으로써 나중에 이후의 모션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고전적인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테그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논문을 봤을 때 문제 셋업이나 그런 것도 되게 잘했고 비주얼라이즈도 되게 잘했다고 느꼈는데, 좀 제일 좋았다고 느낀 점들이 이런 그냥 쓸 수 있는 프라이어나 디코더 같은 것들을 되게 물리적인 직관으로 잘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컨디셔널 V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주 쓰이는 베리에이션의 인프런스를 통해서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에서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리컨스트럭션 텀, 그 다음에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와 프라이어에서 나오는 이 스태티스틱스가 이제 비슷해야 된다라는 레귤러라이즈를 걸어주는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셔널 VA를 학습시키기 위한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요.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 T라는 타임에서의 3/69짜리 매트릭스, 그 상태와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된 현재의 스테이트, 이 두 개의 그냥 에러로 정의를 하고요. 스퀘어드 에러로 정의를 하고,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우시안이니까 보통 자주 사용되는 가우시안에서의 KL 다이버전스 그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레귤라이즈가 좀 붙는데요. 레귤라이즈 텀 같은 경우에는 심플 텀이 있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텀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이 스테이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조금 들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T라는 타임에서의 스테이트를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거기는 뭐 루트의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뭐 각각 이거 루트의 오리엔테이션, 각각 반절의 로테이션, 뭐 3차원 조인트, 그리고 각각의 속도, 이렇게 총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온다면은 심플 메쉬를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리컨스트럭션 된 트랜슬레이션,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뭐 그 조인트의 로테이션, 그리고 어떤 그 베타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구성한다면은 이 리컨스트럭션 된 휴먼 바디의 메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심플해서 저희가 자주 하던 대로 이런 메쉬가 구성되면은 그 메쉬를 통해서 조인트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메쉬의 벌텍스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조인트와 벌텍스를 가지고 이 심플 모델이 이제 현재의 그라운드 트루스 상태와 예측된 심플 모델이 잘 맞는지를 레귤라이즈 하는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조인트들이 컨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벨로시티 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텀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면 노테이션이 좀 많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게 컨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1과 0으로 나타나는데 컨택을 한다면은 컨택을 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조인트가 바닥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순간 속도는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컨택을 한다면 그 속도는 작아야 된다. 그런 것을 잘 인코딩 해주는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를 그대로 리컨스트럭션하는 에러와 KL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인코더가 프라이어를 잘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KL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몇 가지 레귤라이즈 텀들을 합쳐서 이렇게 컨디셔널 VA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학습된 휴먼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 타임에 영상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파셜하게 사람의 키포인트 몇 개가 주어지면은 로버스트한 모션을 리컨스트럭트 하기 위해서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논문에서는 테스트 옵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휴머에서 잘 배워진 모션 스페이스를 프라이어로 사용해서 이제 포즈와 쉐입을 리커버하고 노이즈하고 파셜한 옵서베이션으로부터 꽤 괜찮은 그런 휴먼 메쉬를 생성해내는 옵티미제이션 프레임워크가 테스트 옵트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데이터 모달리티에 대한 설명이 다 잠시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노이지한 사람의 3차원 좌표가 조인트 좌표가 주어졌는데 그게 어떠한 이유로 이제 노이즈하다. 그러면은 이런 노이즈한 것들을 로버스트하게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노이즈하지 않은 그런 메쉬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그런 옵티미제이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이즈한 3D 조인트뿐만 아니라 파셜한 3D 키포인트 혹은 포인트 클라우드, 뭐 RGBD 데이터 혹은 RGB 영상만 주어졌을 때 이런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이제 로버스트한 휴먼 모션을 생성해내는 것이 테스트 옵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옵티미제이션에서 뭘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지 베리어블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 인풋 옵서베이션을 이제 총 t라는 길이 동안에 시퀀스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이지한 3D 조인트가 y0부터 yt까지 각각 프레임마다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D, 3D 조인트도 되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풋 옵서베이션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휴먼 모션을 잘 리컨스트럭션하고 그다음에 이에 적당한 쉐입 파라미터, 심플 쉐입 파라미터인 베타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 이 테스트 옵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디코더 단에서 이전 스테이트와 레이턴트 트랜지션 Z가 주어지면은 그것들을 컨디션으로 해서 현재 상태를 에디티브하게 계속 업데이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초기 상태인 X0와 그 다음에 이 디코더에서 이 스테이트 체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레이턴트 트랜지션인 Z, 그러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된 친구들이겠죠. Z1부터 T라는 타임 스텝 동안에 그런 레이턴트 트랜지션의 시퀀스를 얻는다면은 이 X0에다가 Z1을 컨디션해서 X1을 만들고 X1에 Z2를 컨디션해서 X2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것만 주어진다면은 전체 T라는 타임 스텝 동안에 모션을 계속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모델링하는 이런 휴먼 바디의 좌표나 이런 속도 같은 것들을 모델링하는 프레임과 이제 실제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그런 쿨디니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금 맞춰줄 수 있는 그라운드 플레인이라는
베리어블이 존재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 그라운드 플레인의 노멀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되게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어펜딕스에도 한 두세 페이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베리어블이 존재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스트 옵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인풋 옵서베이션이 팔셜하게 주어졌을 때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잘 학습된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사람의 쉐입 파라미터, 그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그다음에 레이턴트 트랜지션, 그리고 그라운드 플레인 이 네 가지 베리어블을 옵티마이즈 하는 것이 테스트 옵티미제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의 x0에서부터 x 라지 t까지의 휴먼 모션을 잘 리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테스트 옵트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델타 세타. 네. 델타 세타가 이제 디코더에서 보면 지금 이전 상태와 그다음에 여기서 샘플된 레이턴트 트랜지션 이걸 받아서 이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스테이트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에디티브하게 현재 상태와 이전 상태의 레지듀얼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세타라는 말. 아웃풋이라고. 네, 디코더 아웃풋인데 디코더 아웃풋이 현재 스테이트를 그대로 그냥 매트릭스를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 상태에서 현재 상태까지 레지듀얼을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스코어 베이스 만들기 때 이게 적골로 그다음 스텝을 인포메이션 아까 말했던 물리적인 다이나믹스랑 가까운 게 앙드린 다이나믹스 뭐 해가지고 제너러티브 모델링을 좀 하더라고요. 확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도 그런 물리적인 다이나믹스를 얘기할 때 그런 랑제빈 다이나믹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디티브하게 모션을 계속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게 고전 물리학에서 다루는 오일러 인테그레이터와 유사하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벡터에서 뭐 이런 레이턴트 벡터를 더해주면 다른 벡터가 생성된다. 그래서 그 레지듀얼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 디코더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정도로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평균이랑 시그마만 이제 비교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코더에서 뱉어내는 이 시그마, U랑 시그마랑 프라이어에서 뱉어내는 U랑 시그마가 둘 다 가우시안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보통의 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이 0이고 코베런스가 아이덴티티인 그런 걸로 모델링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네트워크를 따로 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처음에 이 프라이어를 잘 예측을 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학습이 아예 꼬여버릴 수 있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닐링이나 웨이트 안닐링이나 아니면 스케줄 샘플링이라는 걸 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만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잠시 설명을 뺐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풀 모델과 그 다음에 기존 VA처럼 간단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에블레이션한 결과도 나중에 나와 있어서 아마 퀄리티티브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렇게 스탠다드한 프라이어인 간단한 가우시안, 유니모델 가우시안을 썼을 때 레이턴트, 이 X 이전 상태에 컨디션된 레이턴트 트랜지션을 배우기에 좀 뭔가 부족했다, insufficient하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따로 둬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MLP 4개 정도 쌓아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게 학습시킨 프라이어가 조금 더 이전 스테이트에 컨디션된 레이턴트 트랜지션을 배우기에 용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 같긴 한데 인풋으로 이미지 시퀀스가 들어가면 L2까지 이미지 시퀀스를 넣어주면 그 시퀀스에 각각의 알맞은 지금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R이나 세타나 J나 이런 값들을 다 계산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답을 같이 넣어주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테스트 옵트에서는 이미지라는 그런 특정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셋에 저희가 모션 캡처 데이터셋들의 이런 조인트 위치라던가 아니면 이런 루트 트랜슬레이션,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거든요. 데이터셋에서.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셋으로 여기 같은 이런 휴머 컨디셔널 VA를 학습시킬 때는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고 그 이미지에서 얻어낸 그냥 사람의 이 스테이트 3x 69짜리 매트릭스만 가지고 이제 각각의 타임 시퀀스마다 t-1에서의 스테이트, 그 다음에 현재 스테이트의 정답, 이걸 두 개를 컨캣해서 같이 인코딩 하고요. 그리고 이 이전 스테이트를 프라이어랑 디코더에 같이 컨디션을 넣어주어서 현재 스테이트를 다시 리컨스트럭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머 컨디셔널 VA를 트레이닝하는 데에는 이미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스테이트라는 정의를 한 베리어블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일단 이름 말해야 돼. 앞으로 질문하시는 학부생들은 이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천학생 양재수라고 하고요. 이분은 네, 사진에서 어떤 피직스 관련해서 파라미터가 들어간다 했는데, 네. 사진이 경사면을 찍었을 때는 혹시 그 중력의 방향까지 이렇게 다 고려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조건 사진에서 바다 그라운드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건가요?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학습할 때는 이미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미 그런 영상식 모션 캡처 데이터셋들에서 되게 다양한 모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의 관절 각도가 되게 다양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한 없이 다 학습을 하고 테스트 타임에 이런 이미지에서 그걸 피팅을 할 때 경사면이 있더라도 얘네들이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그 경사면의 기울기를 찾아내고 그 경사면 기울기에 맞는 휴먼 그거에 상대적인 휴먼의 뭐 조인트 로테이션이라던가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꽤 오랫동안 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트레이닝 할 때는 그런 이미지에서의 뭐 아니면 주변 환경의 경사 이런 것들이 고려는 안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스테이트 X라고 나타난 스테이트에 인코딩 되어 있는 형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관절 각도가 뭐 예를 들어 30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 경사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인코딩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단 제한 없이 모션 캡처 데이터셋으로부터 다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네. 테스트 단계에서 아까 그 모델이랑 똑같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t-1은 내가 예측했던 스테이트고 이제 보정하고자 하는 게 xt가 되는 건가요? 인풋으로 들어가나요, 그게? 그 노이즈한 xt가 인풋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노이즈한 옵서베이션이 인풋이 되고요. 이런 인풋들을 보고 나서 이 이니셜 스테이트와 이런 레이턴트 트랜지션을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건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찾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x0라는 이니셜 스테이트를 또 논문의 설명이 너무 다른 내용이 많아서 잠시 뺐는데 이니셜 스테이트를 또 따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모델링을 하거든요. 총 12개의 K 공오리를 가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설정을 해서 아마 이런 파셜한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 이니셜 스테이트의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를 그냥 고정해서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설정된 값으로부터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계속 고정해 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서베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니셜 스테이트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어떤 나중에 t라는 시점에서의 모션을 알기 위해서 이니셜 스테이트와 거기서부터 t까지의 레이턴트 트랜지션이 필요한데 이니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이미지를 본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걸 이니셜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모션 캡처 데이터셋으로부터 따로 학습을 시켜놔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앞에서 안 했었고 내용이 일단 방대해서 뺐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똑같은 아마스라는 모션 캡처 데이터셋으로부터 이 이니셜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EM 방식으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학습을 하고 거기서 아마 샘플링을 해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처음에 하나를 먼저 뽑고 옵서베이션에 맞춰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계속 옵티미제이션 동안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영상이나 이 옵서베이션에 가장 잘 맞는 이니셜 스테이트를 하나를 찾아내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이니셜 스테이트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레이턴트 트랜지션도 옵티마이즈가 됐다면 얘네들 계속 더하는 방식으로 디코더에 통과시키고 계속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중에 모션을 추정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이니셜 스테이트를 찾은 다음부터의 과정은 아까 그냥 그 모델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계속 통과시키면서. 네, 옵티마이즈가 다 돼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찾았고 레이턴트 트랜지션도 찾았다면 얘네들을 아까 전에 봤던 디코더에다가 이제 xt-1의 자리에다가 x0를 통과시키는 거죠. 네. 이니셜 스테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z1을 통과시켜서 x1을 얻어내고 디코더를 통과해서 나온 이 델타를 통해서 x0에다가 이 델타를 더해서 x1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x1이 얻어졌다면 x1을 디코더에 넣고 또 z2를 여기다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델타를 또 더해서 x2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디티브하게 라지 t라는 시퀀스까지 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니셜 스테이트 x0 같은 경우는 뭐 랜덤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은 뭐 사람이 가지는 그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포즈라던가 그런 모션들이 어느 정도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모션 캡처 데이터셋으로부터 그냥 K가 12인 GMM을 학습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임의로 샘플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 인풋으로 주는 옵서베이션이랑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수렴을 위해서 그렇게 GMM을 학습해서 거기서 샘플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더. 그러니까 아까 아키텍처는 고정이고 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니셜 스테이트를 찾기 위한 네. 과정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별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서 봤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부분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디코더를 학습하기 위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을 위한 부분이고 이렇게 잘 학습이 됐다면은 이런 프라이어와 디코더를 가지고 이니셜 스테이트만 잘 찾고 레이턴트 트랜지션 Z만 잘 찾는다면은 어떤 옵서베이션으로부터 그냥 롱텀 모션을 계속 생성해낼 수 있다.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업비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다운스트림 테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랑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우시안 모양인 거죠? 네, 가우시안 맞습니다. 가우시안은 맞는데 이제 네. 그냥 N0I 그 기본적으로 쓰는 그거, 네, 유니모달 그런 가우시안은 아니고 그냥 인풋으로 들어간 이전 스테이트의 컨디션은 각각의 가우시안이 다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부터 그걸 학습을 하게 해서 그냥 기존의 스탠다드 유니모달 가우시안이 이제 이런 컨디션된 트랜지션을 다 학습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네트워크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레이턴트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예전에 제가 뭐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유니모달한 가우시안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히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마 휴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스테이트의 좀 디멘전도 크고 그다음에 뭔가 이전 스테이트 컨디션 돼서 바로 다음 것만 이후에 많은 스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그 스테이트 차이만 학습을 하는 거라서 배울 게 좀 많아서 그렇게 프라이어 네트워크를 따로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노이지 한 사라지고 프라이어가 노이지 한 것은 이 옵저베이션에서 X0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로 얻어냈다면 G1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걸 어떻게 아마 이런 옵티마이즈하는 베리어블들이 아마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됐는지는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뭔가 어떤 거 하나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걸 계속
이 총 4개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계속 옵티마이즈를 해서 나중에 가장 최적의 그런 Z 트랜지션을 시퀀스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노이즈하거나 파셜한 애들을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그냥 얘네가 가려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도 모션 프라이어에 따르면 그냥 이것이 가장 그럴듯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옵티마이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한 개 더 있는데 네. 아까 그 모델에서 트레이닝 타임에 넣어주는 컨켓에서 넣어주는 XT는 정답인 거죠? 네, 정답 맞습니다. 그 아까 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제 저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 약간 T-1에서 그 컨디션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뭔가 제 느낌은 어땠냐면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있었다고 하면은 정답을 넣어서 학습시키는 건데 그 모델을 디자인하기에 따라서는 리컨스트럭션이 그냥 트리비얼하게 일어났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XT가 그냥 그대로 나와버려서 T-1에서 컨디션이 충분히 잘 안 걸리니까 약간 프라이어를 도입했다는 프라이어 네트워크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배워야 될 게 이제 너무 많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쉬워서 그래서 T-1에 대한 컨디션을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이제 바꿔버려가지고 정답 XT가 들어가도 XT를 그대로 예측할 수는 없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 것 같다는 그런 비슷한 디스커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다시 논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XT-1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 각각에 대해서 물론 정답지가 주어지긴 하지만은 이게 그냥 스탠다드한 유니모달한 가우시안이 이걸 배우기에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너무 쉬워서 그냥 너무 데이터에 그냥 피팅된 그냥 정답을 외워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걸 방지하고자 뭐 이런 인풋 스테이트마다 다른 프라이어를 배우도록 이렇게 모델링한 건지 그런 디스커션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이니셜 스테이트와 이런 레이턴트 트랜지션을 찾으면 이제 인풋으로 어떤 옵저베이션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잘 묘사하는 휴먼 바디 모션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테스트 옵티미제이션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MAP 에스티메이션을 일단 그 방법으로 하는데요. 인풋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MAP가 결국에는 어떤 관측치가 있을 때 이 관측치를 보고 이제 이전의 베리어블들을 유추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Y0부터 T라는 옵저베이션이 있을 때 저희가 옵티마이즈 하고자 하는 베리어블들, 얘네의 프로버빌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자세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어펜딕스에 잘 나와 있고 이거를 잘 정리해보면은 다양한 이런 로스 에너지 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3초의 RGB 비디오를 하나 모션 시퀀스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5.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다른 베이스라인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제가 조사를 못 해봐가지고 이게 뭐 과연 빠른 건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RGB 이미 비디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일단 여기서 이런 식으로 로그 라이클리우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모달리티 디펜던트한 텀입니다. 그래서 인풋 옵저베이션이 뭐 3D 조인트인지 2D 조인트인지 3D 포인트 클라우드인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런 에러를 통해서 이런 옵티마이즈를 하는 오브젝티브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에서 이제 잘 학습된 프라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이전 XT-1이라는 이전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얘네가 추정하는 레이턴트 트랜지션 Z가 우리가 학습해놓은 휴머라는 디스트리뷰션에 잘 맞는지 그 중심부에 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로 모델링한 에너지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한번 이니셜라이즈된 X0가 기존에 기학습해놓은 GMM으로 기학습해놓은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으로 X0의 디스트리뷰션에 민에 가깝게 가 있는지 그걸 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패널라이즈 해주는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이니셜 스테이트나 휴머에서 얻어낸 Z 트랜지션 이런 프라이어 텀 외에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라운드의 노멀 벡터라든지 아니면 휴머의 쉐입 파라미터 같은 것들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좀 레귤라이즈 텀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옵티마이즈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 모션 캡처 데이터셋들을 주로 사용했고요. 아마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모션 capture 데이터셋인데 여기 심플의 쉐입이나 포스 파라미터들까지 존재하는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i3DB나 프록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어 씬에서 사람이 오클루전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의 뭐 바디 포즈라든가 심플 메시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단 아마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VA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고 이 나머지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런 결국에 휴머가 이제 VA를 통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잘 적당히 샘플링 한다면은 다양한 뭐 모션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한 측면을 먼저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 옵티미제이션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학습한 휴머 디스트리뷰션이 모션 프라이어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휴머의 제너레이티브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지표들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지, 일단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지를 평가하는 측면이 이 ADE와 FDE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시퀀스에서 조인트 에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스텝에서 조인트 에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는지를 평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수치들은 조인트 에러기 때문에 낮을수록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버시티, 이제 제너레이티브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이버시티 매트릭을 도입을 했는데, 이 APD라는 지표 자체는 이제 어떤 이제 다양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들이 조인트가 얼마나 잘 떨어져 있는지, 잘 떨어져 있는 정도를 민 조인트 디스턴스를 다이버시티의 그런 지표로 본인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MVA라는 베이스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메시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휴머랑 비슷한 방법으로 스켈레톤의 그런 모션을 생성해내는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성능을 얻어냈고 또 펄이라고 붙은 거는 조금 더 좋은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조인트 어노테이션을 조금 더 좋은 걸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기존의 베이스라인보다 좋아진 성능을 볼 수 있고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수치적인 결과가 있고요. 근데 퀄리티티브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똑같은 이니셜 스테이트로부터 얘네가 Z를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샘플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모션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서서 이제 달리려고 하는 모션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앉기도 하고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샘플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MVA라는 기존의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또 어느 정도로 휴머가 조금 더 제너레이티브한 측면이 더 좋은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조금 몇 스텝 안 가고 나서부터 조금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온다라고 이제 내레이션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공중에 막 이렇게 뜨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면에서 그리고 계속 서 있고 뭐 공중에 뜨고 이러는데 휴머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에 앉았기도 하고 달리다가 자리에 앉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이버스한 샘플들을 잘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옵티미제이션의 효과적인 프라이어로 작용을 하는지 오클루전 핸들링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들이 있는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티브한 결과들만 조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D 옵서베이션 이제 종류 몇 가지를 통해서 얘네가 로버스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신은 관측되지 않았고 상반신에 있는 몇 가지 키포인트로
들로부터 나머지 하반신까지 제너레이션 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를 하는데 이쪽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조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다리가 막 벌어지는 정도라든지 팔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팔은 어차피 옵서베이션이 다 보이니까 근데 하반신 보이지 않던 하반신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벌어지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휴머가 조금 더 잘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한 3D 키포인트가 옵서베이션으로 주어졌을 때 얘네를 잘 디노이징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V4저 T라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한 옵서베이션이 있을 때 여기도 잘 보면은 메시가 되게 흔들리고 템포럴하게 컨시스턴트 하지 않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이 뭐 땅바닥에 파고든다거나 그런 노이즈한 옵서베이션을 잘 디노이즈 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휴머는 잘 한다는 거를 이제 퀄리티티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리얼 데이터셋인 뭐 i3DB나 아니면 뭐 프록스 같은 데이터셋에서 사람의 절반 정도가 가려져 있는데 다른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스무스하고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이런 메시를 잘 추정해낸다. 그리고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LSTM으로 학습된 모델인데 이런 모션 프라이어를 직접적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방금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브 같은 경우는 땅바닥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휴머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발이 땅바닥에 잘 컨택하고 있는 것들을 잘 예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켈레톤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게 이게 어떤 그라운드와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예측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게 중심을 옮길 때마다 컨택한 것들이 잘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반신 전체가 보이지 않는데 발이 컨택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전 상태로부터 추정을 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블레이션 결과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현재 스테이트를 다이렉트하게 추정하는 것보다 에디티브하게 델타라는 것을 추정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노델타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노델타 부분을 보면은 땅바닥에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이 실제 사람의 움직임과 다르게 되게 흐느적거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델타를 둠으로써 레지듀얼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물리적으로도 직관적이고 성능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냈다. 그걸 보여주고 여기 스탠다드 프라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VA를 학습할 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유니모달한 가우시안 프라이어 하나로만 두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풀 모델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이쪽 예시를 보면은 사람이 앉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휴머 같은 경우에는 3D 휴먼 모션을 잘 배운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학습한 프라이어를 테스트 옵티미제이션에 활용한다면은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로부터 온 그런 인풋 옵서베이션을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휴먼 모션을 리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휴머는 컨디셔널 VA를 통해서 레이턴트 모션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션 프라이어를 다운스트림 옵티미제이션에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인투이션 자체는 사람의 모션이 사람의 포즈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잘 캡처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물리적인 컨스트레인트 걸어주지 않았지만은 뭐 레이턴트 트랜지션이라든지 디코더의 뭐 오일러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그런 피직스로부터 유도된 그런 원리들을 조금 잘 배운 모델이라서 해석할 만한 방향이 많았다. 그래서 좀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더 있으신 분 있나요? 일반적인 유혈 에스터프라는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서클을 이미지를 하는 게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이걸 논문 읽으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 앞에 모션 프라이어를 배우는 부분만 해도 되게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걸 배워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파션 옵서베이션을 로버스트하게 리컨스트럭션 한다라는 것까지 해낸 게 되게 좀 다루는 스코프가 넓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논문은 8페이지인데 어펜딕스가 한 10몇 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도 되게 많이 하고 비주얼라이즈라든지 아니면 뭔가 물리적인 해석까지 곁들인 것들이 좀 좋았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사실 벨로시티 같은 거를 넣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이 되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플 모델이랑 엮어서 디퍼런셔블하게 만든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저거를 먼저 옵티미제이션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는 툴로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심플이랑 좀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옵티미제이션 툴을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중에 디퍼런셔블하게 저걸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큰 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맞아요. 지금은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거랑 그 뒤에 옵티미제이션이랑 아예 분리가 돼서 이게 뭐 한 번에 그냥 되는 건 아니라서 이거를 뭐 나중에 옵티미제이션을 디퍼런셔블하게 합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지금 업섬션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뭐 인도어스인 업섬션도 들어가고 카메라도 스태틱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업섬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것도 확장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고 앞부분은 무슨 제너레이션 그냥 그 툴로 써서 뭐 씬에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그냥 이 비디오 시퀀스에서 휴먼 메쉬 리커버 하는 게 이렇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배워서 하는 방법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 정의라던가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걸 좀 분리함으로써 태스크를 나눠서 조금 얘기할 것도 많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제너레이션 쪽인 성능도 강조할 수 있고 옵티미제이션 쪽 성능도 강조할 수 있어서 좀 그렇게 잘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도록 할까요?